얼마 전 증평에서 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문제는 이들이 숨진 지 최소한 2달 정도가 됐고 그 사이에 아파트 주민도 지자체도 아무도 이들의 죽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제 광주의 한 원룸에서요. 60대 남성이 역시 숨진 지 2달이 넘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고독사입니다. 2013년에 1280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분명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들인데요. 오늘 이 고독사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던 분이세요. 광주 동부경찰서의 김유성 형사팀장 연결을 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원룸에서 고독사한 이 남성분 집주인 신고를 받고 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 제가 직접 인장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든가요? 사체가 이렇게 침대 밑으로 엎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고도 부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심했고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1달, 2달 이렇게 밀리니까 예.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확인으로 왔는데 예. 심한 악취가 풍겨 나오니까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 열기 전부터 밖에서 복도에서부터 악취가 날 정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라면 주변에서도 눈치를 한참 전에 챘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가 2달 만에 들어간 거죠? 그 원룸에 빈 방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옆에 사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도나 이런 데선 새어나오는 냄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사람이 죽어서 악취가 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룸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지만 무슨 냄새가 그렇습니다. 나도 그냥 뭐 하수구 냄새련 혹은 예, 예. 이게 누군가의 집에서 뭔가가 일이 발생해서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할아버님은 가족이나 지인이나 왕래를 주고받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했고 실질적으로 작년 추석까지는 여동생하고도 그 약간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추석 이후로는 만남이 없었고 혼자 이렇게 고독사가 된 거인데 예.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신 상태고 가족 그렇죠. 중에는 유일하게 여동생하고만 연락이 닿았는데 그 여동생도 추석에 만난 게 마지막. 네, 그렇습니다. 이 60대 남성, 이 할아버지의 사연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기장이 하나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삶이 피폐하고 황폐하다. 그리고 옛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다던데 그 직접 보셨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든가요? 그 노숙 생활하고 이렇게 애롭고 고독하니까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 동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사귀던 여성분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 그 동거한 여자가 떠나고 나서 그리움에 이제 사무쳐서 계속 이렇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일기장에 써 있는데 마지막에는 굉장히 원망한 것처럼 썼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 사랑에 대한 원망. 예, 같이 살면서 아무 말도 없이 떠나가서 그런 것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고통스러웠는 모양이더라고요. 가족과 연이 끊기고 혼자 고독하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또 네, 버림받고 거기에서 지독한 고독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경찰들은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아무 가족들과 왕래도 없고 장례를 어떻게 치릅니까? 여동생하고 연락해 보셨어요? 유족들을 만났는데요. 유족들이 시신 수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 시신 수습을 거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 절차를 안 치른다는 것이죠. 당사자들이 유족들이 안 치릅니다. 그래서 여동생 그분이요? 아니면 다른 또 가족도 찾으셨어요? 네, 다른 가족들도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형제간들이 한 몇 남매 됩니다. 몇 남매가 돼요? 몇 남매나 네. 됩니까? 2남 4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남 4녀면은 그러면은 형제가 지금 5명이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도 수습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시신 수습을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러면 예. 국가에서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 형제인데 이것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왕래가 형제간으로서 연을 이렇게 한 20년 이상 끊고 살기 때문에 예. 형제간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이제 와서 내가 네. 왜 내 돈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네, 이런 그렇죠. 경우가 네. 많다는 얘기. 뭐 이런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겪으세요? 거의 통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한 5번 정도 변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는 5번 변사 사건 출동하면 그중에 한 건은 이런 고독사.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경찰만 옆에 있는 거죠. 뭐 말로라도 뭐라고 하면서 보내드리세요, 그분들? 저희들이 그 변사 사건이 난다든가 고독사를 하게 되면 가서 사체에 대한 애호를 다 갖춥니다. 묵념도 오고 굉장히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가족들도 버렸는데 경찰이라도 좀 따뜻하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이렇게 보면 불쌍하죠. 저놈에게 태어나서 어떻게 인간이 마지막 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혼자 가는가.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해에 이제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고독사. 이런 분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렇게 그냥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뭐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발견되는 이런 시스템 말고요. 네. 보다 좀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럽니다. 집파출소에서 자율방범대, 예. 또 건물주라든가 원룸 건물주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예. 노인이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 2, 3일 안 보이면 바로 확인을 해라. 안 보이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거의. 2, 3일 가지고 돌아가셨다까지 생각하는 건 좀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도 이제 알지요. 아하. 서로 이제 인사도 나누고, 예. 경찰이 나 혼자 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도 오고 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것을 좀 의무지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른 나라 경우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이 고독사가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안심생활 창조 사업이라는 걸 운영 중이래요. 우편 배달부, 신문 배달원, 뭐 가스 검침원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그 집을 드나들게 돼 있으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보호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 주거 공유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노년층이 주거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제공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쉐어 시스템, 나누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고독사에 대한 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해외 사람들까지 보면서 이제는 좀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 드네요.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예.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2달 만에 발견된 그 광주의 원룸에 사는 남성, 그 사건을 수습한 분이세요. 광주 동부경찰서 김유성 팀장이었습니다.